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챕터 4, Carbon and the Molecular Diversity of Life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우선 컨셉 4.1에서는 유기화학은 탄소화합물에 관한 연구이다. 그래서 유기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두 번째 컨셉 4.2에서는 탄소 원자는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하여 다양한 분자를 형성한다. 그래서 탄소 원자의 기본적인 그런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몇 가지 화학적 그룹. 그래서 작용기에 대해서 작용기와 그 생물 분자에 미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저번과 같이 생물학과 관련된, 저번에는 이제 물 분자였다면 이번엔 탄소 원자와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생물학과 관련된 탄소 원자와 유기화합물을 이해한다 입니다. 자, 오늘 인트로덕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에서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가져왔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이나 뭐 여러 가지 동물, 식물 등의 그런 생물들은 탄소가 생물의 뼈대입니다. 네, 탄소가 생물의 뼈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동영상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우선 스타트rek에 있는 이제 드라마죠. 드라마의 스타트rek에 있는 딥스페이스 나인이라는 그런 스타트렉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외계인이 있는데요. 이 외계인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인간처럼 생긴 그 생물들은 휴머노이드라고 하고 거기에 당연히 인간이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캐릭터는 휴머노이드가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유동체 생물이고요. 유동체 생물이고 자신이 이제 원한다면 계속 형태를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쉐이프 셰프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외계인인데 한번 우선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Because we were winning too much, of course. Leave it to Starfleet to ruin a fine day. 자, 보시면 여기에 뭘 두고 갔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외계인 자체가 맞죠. 그리고 외계인은 특이하게 흘러내리면서 올려내렸다가 다시 형태로 변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서의 외계인은 지금 형사 업무, 그러니까 치안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범죄 현장을 잡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뭐 어쨌든 뭐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탄소를 기본 뼈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한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 시리즈에서 뭐 이 외계인은 어떤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형태들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만은 않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컨셉 4.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기화학은 탄소화합물에 대한 연구이다. 그래서 유기화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히스토리컬한 내용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기화학은 우선은 오가닉 케미스트리라고 하고요. 아마 나중에 또 생명과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라면 오가닉 케미스트리라는 과목을 또다시 한번 배울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의 정의를 보시면 탄소화합물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는 화학 분과고요. 유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듯이 오가닉이라는 말이죠. 오가닉 우리 많이 쓰죠. 오가닉해서 요즘은 약간 유기라고 하면은 뭔가 친환경적이고 다음에 뭔가 비료나 이런 인공적인 걸 섞지 않은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맨 처음에 했던 유기는 기가 있는
우리 기 하면은 그런 에너지, 그리고 막 여기서 기를 모은다 이런 데 많이 쓰죠. 그런 것들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가 있는 것, 그러니까 기가 있는 것은 생물에 대한 거죠. 그래서 기가 있는 건 생물, 그래서 생물에 대한 화학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요. 대척점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inorganic chemistry라고 하고요. 그래서 무기화학이라고 해서 탄소화합물이 아닌 것을 기본 공력으로 하는 화학 분과를 무기화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물체로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가 이제 탄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그 외에도 HONSP가 생물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메인입니다. 이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이하게도 모든 생물체에서는 이런 H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오가닉에 들어가 있는 C, H, O, N, SP의 비율이 굉장히 일정하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기화학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스웨덴의 화학자 중 한 명인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창안을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기론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창조론과 다 있을 수 있는데 물리와 화학 법칙은 존재한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것은 뭔가 물리화학의 법칙과 좀 벗어난 것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생물체는 뭔가 기존에 있는 법칙과 좀 다른 식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 생기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생기론이 나오고 어느 정도 유행을 하다가 이제 빌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과 시아나 이온을 통해서 요소가 합성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함으로써 뭔가 생기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소라는 뭔가 요소는 이제 오줌에 나오는 그런 물질인데 그런 것들이 유기물이 무기물로부터도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밀러의 실험으로서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하지만 생기론을 믿는 사람은 암모늄이나 시아나 이온 자체가 유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기론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더 지나서 밀러라는 사람이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유기화합물이 뭔가 비생물적 반응, 여기 나왔던 물리와 화학 법칙을 통한 증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기론은 틀렸다. 대신에 기계론이 맞다. 그래서 모든 자연 물리 현상은 우리가 발견하거나 발견하지 못하거나 어쨌든 물리화학적 법칙이 있어서 그것도 똑같이 따른다.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뭔가 물리화학적 법칙이 벗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밀러의 실험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도 고등학교 생물2 과정에서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결과적인 내용은 무기물에서도 충분히 유기물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결과로서 미리 알려드리고요. 우선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기론과 기계론 중 뭐가 맞는 것인가. 그래서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면 유기분자에서 오직 물리화학적 조건만으로도 과연 생성이 될 수 있을까? 유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무기물적인 것에서 유기물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은 초기 지구, 그러니까 유기물이 처음에 없는 상태에서 과연 유기분자가 비생물적인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지구의 유기분자가 비생물적인 방법으로 합성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를 했고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지구의 모델링입니다. 우선 1번은 이쪽이죠. 여기는 인공 바다를 의미합니다. 인공 바다는 요 안에 플라스크에 있는 여러 가지 혼합체가 있고요. 이 플라스크에 있는 이것은 인공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에 또 수소기체나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같은 것이 혼합물이 돼서
이게 관을 타고 이제 기체, 이제 대기로 갑니다. 우리 초기 지구의 대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것들이 그 불을 피우는 것은 증발을 좀 빨리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초기 지구에서 번개가 나타났다. 번개가 나타나서 대기에 번개가 친다면 불꽃을 이렇게 일으키는 게 3번이겠고요. 4번에 뭔가가 나와서 그 응축된 수증기를 통해서 내려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비를 의미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번개를 치고 해서 나중에 비가 내려서 대기에 있던 많은 물질들이 녹아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비가 바다로 다시 흘러오고 그것은 다시 초기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초기 바다에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유기물이 합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은 5번을 통해서 확인하죠. 보통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이 바다로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샘플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5번은 샘플링을 하는 과정.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초기 바다, 원시 바다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증발을 해서 대기로 갔다가 번개를 맞고 다시 응축돼서 바다로 내려오는 과정을 모델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 샘플 5번을 분석을 했더니 포름알데히드나 시아나수소 같은 단순 화합물과 또 아미노산이나 디인산스레 탄화수소가 분석됨. 그래서 여기 있는 불꽃을 통해서 뭔가 그 초기 대기에서도 유기물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지구에서는 비생물적인 방법으로도 유기분자가 합성될 수 있었고, 이것은 이제 생명의 기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합성되는 게 비생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기원이 될 수 있는 유기물 분자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계론에 충분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탄소 원자는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하여 다양한 분자를 형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소 원자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소의 사가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앞에서도 좀 배웠겠지만 탄소는 이렇게 4개의 공유 결합을 맺을 수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은 4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4가지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통해서 굉장히 다양성도 나타내고 또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예로서 나온 메탄 같은 경우는 CH4인데 요 4가지가 다 H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면체의 몫을 하고 있죠. 에탄 같은 경우에는 C가 하나 더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H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각각이 정사면체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C가 이중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래서 평면구조입니다. 요 부분이 평면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서 H가 2개가 이렇게 평면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 을 통해서 이제 탄소의 사가성에 있는 예시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 외에 여러 가지 그 유기물에 들어가 있는 분자들 H, O, N, C 이런 게 있겠죠. 탄소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선은 H의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O 같은 경우에 2개,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에 3개입니다. 그래서 H는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하나가 결합이 되고요. O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개가 남기 때문에 이중결합을 탄소화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이제 H나 다른 것과 결합을 해서 합니다. N은 3중결합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여기에 NH3나 아니면 O를 붙이거나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유기물에 들어가는 분자들과 결합을 한 뒤에 C랑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C와 O가 이중결합으로 양쪽에 붙어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 유레아 같은 경우에는 O는 이중결합, 그 다음에 NH2가 각각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은
여기 보다시피 비공유 전자쌍이 3개의 페어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탄소 골격의 변이에서 유래된 분자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탄소 때문에 그 화학식은 같지만 굉장히 다른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에탄과 프로파놀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몇 개 있느냐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제 1부텐과 2부텐은 이중결합이 어디 있느냐. 요건 정말로 화학식이 같지만 다른 구조를 나타내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브랜칭에 대해서 따라 나와 있는데, 요 경우에는 뷰탄의 경우에는 C가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 있는 아이소뷰텐은 C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로 3개와 하나가 브랜치로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링 구조입니다. 링 구조는 가장 여기 있는 것 중에 최근에 밝혀져 있는 것인데, 사이클로헥산이나 벤젠 같은 경우에는 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링이 안에도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다음에 그대로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사슬이 대부분의 유지 분자에서 골격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다양한 분자들이 탄소 때문에 더 다양해지면서 복잡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성질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분자들을 합성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탄화수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탄화수소는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합니다. 많이 쓰는 말이고,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이제 화석연료와 다음에 지방 분자를 예로서 들고 있는데, 탄화수소의 정확한 개념은 모든 분자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분자입니다. 그래서 지방 분자는 이렇게 브랜치가 있지만, 여기 O가 있지만 나머지 꼬리 부분은 다 탄화수소가 되고요. 화석연료도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태웠을 때 또는 에너지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질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성질체는 우선 3가지가 있는데요. 고전의 이성질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성질체는 아이소머라고 하고요. 아이소머. 여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소머라고 하고, 이성질체는 같은 원소와 같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화학식이 같지만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특성을 가진 화합물입니다. 네, 같은 화학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같은 원자와 같은 원자 수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성이 다르고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 여러 가지 이성질체 중에 첫 번째는 구조 이성질체고, 영어로는 Structural Isomer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원자들 공유 결합의 배열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앞에 조금 나왔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C가 스트레이트로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브랜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펜탄이라는 거는 똑같이 5개지만 여기 있는 이메틸 뷰탄이랑 다른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이성질체입니다. 두 번째 이성질체입니다. 두 번째는 기하 이성질체라고 하고요. 자, 영어로는 Geometric Isomer라고 합니다. Geometric Isomer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을 보면은 공유결합의 짝은 같지만 공간적 배열이 서로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가장 중요한 게 이중결합의 불변성이 기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중결합이 있죠. 자, 공유결합으로 돼 있지만 공간적 배열이 다릅니다. 이 이중결합 때문에 결국 요거를 돌릴 수가 없죠. 돌릴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2개 있는 것과 아니면 교차돼서 되어 있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요 위로 되어 있는 건 어떤 식으로 해서든 이게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교차되어 있는 것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 한쪽으로 모여 있는 것을 시스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차되어 있는 것을 트랜스형이라고 합니다. 요게 C자고
뭐 이렇게 보면 T자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외우면 좋겠죠. 아마 계속해서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성질체입니다. 거울상 이성질체고요. 그래서 뜻을 우선 보면 두 분자가 서로 거울의 대칭상입니다. 거울의 대칭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용어로 보면은 아난티오머스라고 합니다. 아난티오머스.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고 여기 보면은 요거를 거울로 봤을 때 N2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COH가 여기 있고 CH3가 여기 있고 H가 이렇게 있어서 서로 완전히 거울에 겹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지만 얘를 얘처럼 아무리 돌려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L과 D 왼쪽에 있는 것을 L이라고 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을 D라고 합니다. 요거는 교과서에 뭐 L과 D의 그 그리스 용어가 있지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왼쪽은 L이다, 오른쪽은 D다. 왼쪽은 레프트이기 때문에 뭐 레프트가 L이라고 하면은 외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거울 이성질체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거울 이성질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드럭 중에서 여러 가지 드럭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든 것은 이뷰프로펜과 알부테롤이라는 두 가지 그게 있습니다. 우선 이부프로펜은 페인이나 인플라메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S형이 훨씬 더 R형보다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S형이 R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메커니즘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S형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R형은 효과가 거의 없어서 R형이 많이 들어있는 약은 결국 쓸모가 좀 떨어지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얘는 더 심한 건데 이제 알부테로 같은 경우에는 R형이 있고 그다음 S형이 있는데 S형이 R형의 활성을 억제를 합니다. 메커니즘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S형이 R형에 있는 그런 작용 기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리셉터에는 붙지만 그 리셉터가 신호 전달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것은 한번 또 비슷한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